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개천절이었는데, 저는 오늘 휴일인지도 모르고 휴일을 보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콩나물 해장국도 먹으러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반가운 또 지인을 만나고, 좀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더더욱 즐거운 건, 제 유튜브 강리치 채널이 구독자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어제 100명 돌파했다고 막 박수치고 혼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 100명에서 지금 거의 116명 정도 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분에 대해서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가늠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하는 방송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구독자 수가 늘어가는 게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7월 27일 날 첫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0명이었어요, 0명. 그러다가 점점 지금 8월 27일, 9월 27일, 그럼 이제 2달 조금 남짓 지난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 한 달에 한 50명 꼴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계속해서 구독자님들 많이 이렇게 오시고 계신데, 제 영상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정말 못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살아오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했고 예민했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스트레스를 가중되게 정말 너무 힘들게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것들, 하기 어려운 말들 제가 좀 긁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도 누구한테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 자신을 커밍아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커밍 아웃을 하시고 내 자신한테 조금 더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관계 더 이상 피곤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 이런 감정을 다룬 책을 통해서 네, 극복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이팅 해서 다시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할까 하다가 앞부분에 정말 좋은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을 꼭 여러분에게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장의 높은 기준과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예요. 네,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죠. 왜냐하면 나는 착해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실수를 하면 안 돼. 나는 이 업무를 다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해놔야 돼. 나는 이러면서 나는 이러면서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높게 책정을 해놔요. 기준치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놓으니까 사실 급격도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못 느끼시나요? 저는 늘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언니 오빠가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언니 오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 덤비고 싶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덤비고 이러면 안 놀아줄 텐데 그러면서 저를 또 다시 그래 내가 착한 동생이어야 돼 이런 생각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안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너는 억시니까 네 언니를 해냉기는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물론 제가 억셔 보였겠죠. 언니한테 막 덤비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내 편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 나는 어차피 내 편도 없고 하니까 나는 언니한테도 덤비면 안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되게 많이 갖고 살았어요. 네.
물론 언니한테 덤비면 안 좋지만 때로는 동생이라고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동생 대보고 또 밑에 동생 있는 사람들 그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치를 높게 잡아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되게 많이 실패를 반복을 했어요. 가장 실패를 한 건 사람 관계에서 실패를 많이 했고 무너졌어요, 저는. 네. 여러분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 싫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저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 몇 명?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 지금의 제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예전을 과거를 딱 생각을 하자면 저의 못난 모습이 주마등처럼 막 진짜 여기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쫙 나열이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정말 골고 골문 그런 감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 교육은 저는 자식이 있지는 않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 교육이란 자체가 엄마들이 본인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은 가족과 함께 영위를 하고자 그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다는 거를 깨닫고 저는 제가 그래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올바른 일이야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정말 고통스러움의 나날이었죠. 남들이 볼 때는 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고 제 감정 힘든 것들을 혼자 끙끙끙끙끙끙 해결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속이 너무 물러터지고 약하고 아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저의 어떤 낮은 기준과 자존감으로 겉으로 강하게 표출이 되고 거기서 정말 제가 원하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대하고 이랬던 것들이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내가 왜 그럴까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난 내 인생을 지켜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를 정말 너무 절실히 깨닫고 미친 듯이 상담을 받은 거예요. 힘들어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서 다 드러내야지만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원래 골문 상처도 여기를 상처를 건드리면 막 소독을 막 하고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따갑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은 건들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파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파헤쳤어요. 파헤치고 상담을 믿고 그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를 믿고 상담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한테도 뭐 신랑한테도 장난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 나는 뭐 많은 사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게 훨씬 편해.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이렇게 민감하고 이런 것들을 죄책감을 갖고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벗어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도 줘야 되고 책임감도 막 듬뿍 받고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평가인증을 막 처음 시행이 될 때였어요. 그 보육교육 과정이 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책임감
그래서 저는 거의 밤을 새고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하고 그러면서 서류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진행해야 되는 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퇴근해서 자는 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남들은 막 미친 듯이 가가지고 쉬고 일 안 하려고 막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그냥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니,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내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도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고 힘들게 가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도 더 많이 하고 누가 쉬어도 그냥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도 없이. 제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더 행복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상의 이런 소소한 행복감이 주는 편안함이 저는 가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존감이란 건 뭘까요? 자존감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깊은 가치를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도 그렇게 화가 안 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깊게 이렇게 남들의 어떤 그런 남들에게 질책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뭐든지 남 탓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그 좀 뭐랄까 기준치가 더 낮기 때문에 괜히 질투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괜히 욕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정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말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남에게 뭐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을 질책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래요.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드물대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데 자신감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배어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건강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되게 무리하게 제가 몇 년 전에 100번 쓰기를 하고 100일 쓰는 거 있잖아요. 100일 동안. 그걸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정말 힘들게 여기를 치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행복감을 갖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그 미친 듯이 막 그런 보지도 못한 현금이 막 쌓이는 그런 느낌은 어마무시하게 행복하고 좋았지만 내 내면에는 쉴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됐고 컴플레인 들어오는 고객들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사진도 찍어야 됐고 일도 했어야 됐고 낮에는 주문을 받았어야 됐고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제 자신을 좀 존중하지 못한 그 낮은 자존감으로 그때까지도 아마 좀 힘들게 일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일은 잘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일을 억척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존감을 조금은 바꿔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이막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정비할 건 재정비를 다시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한 게,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편과 그냥 소소하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대화하고, 이러는 게 저한테는 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네, 다른 게 힘들어도 그냥 남편하고 행복하고 서로의 마음이 그냥 편안하면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경험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를 게 없이 내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넘쳐날 때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인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또 권장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인 조합은요, 자신감은 높은데, 자신감이 엄청 막 높아. 근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를 해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특정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기도 한대요. 다 제 얘기 같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악착같이 했나 몰라요. 그 뭔가를 보상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훌륭한 동료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전문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막 되게 인정받고 하니까 조금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아니, 자존감이 충분히 조금은 업되는 것 같아요. 게이지가 좀 차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간관계를 딱 넘어오면 못하겠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진짜 반복됐어요, 저는. 분명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몰래 막 진짜 거기서 말도 못하고 진짜 혼자 가슴 치면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좀 나쁜 점은 동시에 이런 걸 갖는데요. 자기 자신이 남들이 좋아할 만큼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이었죠. 일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감님 하면서 이렇게 일 처리할 때는 좋지만 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들과 과연 그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일만 시키니까. 아니 뭐 물론 제가 이렇게 구슬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욕먹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맞았어요. 불안했죠. 일도 잘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동료로서 잘 지내고 싶고 이러는 것들. 제가 아마 지금이라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제 정비를 좀 할 줄 알고, 제가 또 컨트롤을 할 줄 알고, 또 생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또 찾아 헤맨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높은 기준은 낮은 자존감과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기준을 높이 잡는다는 거죠. 높은 기준은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보상할 전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높은 기준치를 잡아놓고, 엄청나게 분발을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어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살고 있어요. 남들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의 피해의식? 그런 것 때문에도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높은 기준은 서로 강화하고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상적인 전략을 만들어 높은 기준에 맞춰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주는 도움을 좋아하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을 거래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죠. 제가 별표까지 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별표까지 했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임을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모임에 나갔을 때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뭐 깊이 있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깊이 있게 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피상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사람들을 만났다는 생각에, 그것도 이제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라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나는 모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나 평생 모임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 옛날에는 진짜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근데 옛날에 딱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저는 30대 초반에 완전 무너졌어요. 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직책. 근데 그때 저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창피하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다가 이 방송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어떤 그 불편하고 힘든 것도 제 자신을 속이면서 제가 제 감정 정리 처리나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늘 남들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많아야지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 같았고, 정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야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친구가 저번에 저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친구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굉장히 쫓아가려고 했던 것도 되게 많았었던 거죠. 제가 평생 동안.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코드 나와. 가끔은 우는 게 좋대요. 스트레스도 팍 풀리고 좋대요. 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지금 추세는 어떠냐면요. 제 주변에 또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추세는 나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하지 않다면, 맞지 않다면 만나지 않고 그냥 내가 조용히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저 또한도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누구한테나, 제 친구한테도 그렇고,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네 인간관계를 다 아는데 누구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은 왜 나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만났어, 새롭게 알게 됐는데 친구 됐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은 정말 내가 소중한 친구 몇 사람, 그리고 늘 맨날
어렸을 때처럼 막 수다 떨러 맨날 앞에 뭐 와가지고 야 우리 집으로 와 아니면 내 가게 앞으로 와 커피 한 잔 마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하는데도 마음만큼은 정말 서로 소중하게 나누는 그런 몇 사람만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못났던 모습, 제가 정말 아팠던 시간들, 그때도 계속 있었던 멤버들이 제 주변에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간관계를 딱 정리할 때 이거는 제가 쓸데없이 그래 내가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모임을 안 나간 지 이제 한 6, 7년 정도 돼요. 6, 7년 정도 되는데 그때의 그런 제 자신보다는 지금의 제가 월등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제 탓도 있죠.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자존감도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었던 것들을 제가 못한 것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선 제 탓이라고 많이 받아들였어요. 내 탓이야. 나를 지키지 못했던 건 내 탓이야.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나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자. 그러고 났더니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취미가 없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워낙 꿈이기도 했고 방송하고 어렸을 때 꿈이 연예인이었으니까 얼굴 생긴 것 때문에 못했지만 네 방송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 속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정말 취미로 생각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취미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또 제가 또 어떨 때는 또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네. 하루 일과를 막 보내야 되니까 귀찮고 좀 피곤하고 이럴 때도 그래도 방송하고 싶어서 책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내가 알게 되지. 이러는 것도 되게 많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기준을 낮추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너무 그러니까 높은 기준을 세워서 나를 막 숨차게 가게 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기준을 낮게 잡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잡지를 마시고 우선은 나를 회복하는 단계부터 먼저 시행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기준을 낮춘다는 거 그거는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기준을 낮추고 개인적인 행동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일 거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느긋하고 편안하고 유쾌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래요. 저는 그래서 그 김승우 회장님이 알려주신 거 이제 100번 쓰기 그것도 있었잖아요. 100일 동안. 그리고 저는 지갑 안에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좀 이루고 싶고 그리고 소소하게 달성하고 싶은 것들 그게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썼거든요.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메모를 했냐면 나에게 소중한 지인 5명과 교류를 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깊이 있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저는 제 기준에서.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또 생각을 했냐면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제 목표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남편과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똘똘 뭉친 가족,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거든요. 좀 따뜻하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부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임을 하면서 만나면서 그들과 잘 지내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 메모를 썼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남편과 그래도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들, 행복한 부부들과 같이 만나면 같이 서로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건강한 관계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들을 제 주변에 끌어오는 그런 목표를 썼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꿈이 현실이 되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느끼고 있고, 내 자신이 힘을 주면서 내 얼굴이나 아니면 내가 행동이나 이런 얼굴 자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밝게 해야,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모두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서로가 존중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 라는 그런 판단이 딱 서요. 그게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울어가지고 주책바가지. 창피해 죽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늘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연애를 할 때도 제가 무너진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 정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내면에 이런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자체를 제가 자꾸만 저를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했던 거겠죠. 네.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안 맞아요. 그리고 괜찮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딱 부재를 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제 생활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세혜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김세혜 작가님이 아마 책만 소개를 했다면 공감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세혜 작가님의 그런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그리고 연애했을 때까지, 그리고 내내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와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고, 그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치유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김세 작가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고, 눈물도 같이 났고, 그분이 막 울 때 저도 울었거든요. 하면서 저도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솔직한 성격이긴 해요, 제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버림받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연애할 때도 너무 힘들었었고, 전 그래서 지쳐서 헤어짐이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해도 헤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지키고 홀로서기가 된 한 명과 홀로서기가 된 한 명이 같이 인생을 마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같이 버팀목이 돼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마주보고 가는
인생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참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남편을 만난 게. 자, 그래서 여러분, 버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고, 지금은 어른이 됐고 살아남았잖아요. 조금만 그 불안한 인식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많이 휴식을 하셔야 되고, 웃는 그 프로를 많이 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냥 내가 먼저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내가 훈련하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감정에 빠져들 때 딱 벗어나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분명히 그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세요. 저도 그거 연습을 좀 더 해야 돼요. 너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언니랑 오빠랑 그리고 남동생까지는 뭐 나쁘다 좋다 저희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의 사랑을 언니랑 아빠는 오빠가 첫째니까 남자니까 사랑을 듬뿍 해주시고 너무 좋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언니는 딸이 하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되게 순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었잖아요. 아들처럼 막 배도 막 차고 이랬대요 제가. 네. 그래서 아빠가 아들인 줄 알고 그때는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더 심했을 때예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랬지. 근데 7년이나 늦게 제가 46살이니까 지금 남동생이 39살이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이 딱 태어난 거예요. 저도 이쁜데 어른들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도 맨날 이뻐서 뽀뽀하고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안정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거를 저는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독거려주고 버림을 받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달래고 사랑을 주고 힘들 때는 제가 가슴도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좋은 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진짜 용기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노출을 하려고 안 해요. 남이, 쟤는 좀 예민해.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 좀 예민해. 예민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네. 나는 좀 그게 불편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정하는 거죠. 왜? 내가 쓸데없이 막 화를 부리거나 이런다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감정 같은 걸 가지고 그거를 논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둔한 사람만 있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조화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떨어져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감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감함은 이제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라고 여기고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딱 나는 선물 받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한테 선물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만 급부상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자, 오늘 제가 이 책을 또 마무리를 못하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나 내용이 좋고 진짜 가볍게 그냥 술술술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의 그 책도 그랬거든요.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대신에 내 감정에 어떤 회오리 바람은 불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한 번씩 연습하시고 또 한 번 또 다듬어 보시고 또 한 번 생각도 해보시고 나와 대화 시도해 보시고 이러면서 나를 자꾸만
셀프 리더십으로 나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강리치 채널과 같이 하시고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파이팅 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봅시다. 네, 오늘도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었죠? 근데 저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